인간 개미 읽기.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처럼 공놀이를 하거나 숨바꼭질, 술래잡기를 하며 노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내가 상당 기간 지루함을 모르고 집중했던 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개미와 함께 노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미와 함께 논다는 것이 사실은 과자 부스러기나 사탕 쪼가리로 개미를 모이게 한 다음 한 마리씩 손으로 눌러 죽이거나 개미집 구멍에 물을 부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개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으니 어느 누가 보아도 건전한 새나라의 어린이에게 권장할 만한 놀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고 많은 곤충 중에서 왜 하필 개미였을까? 7, 80년대 대부분의 주택들은 목재와 시멘트로 지어진 집들이었고 도로 역시 포장도로보다는 흙바닥으로 된 곳이 많아 어느 집이건 집개미나 불개미를 만날 수 있었다. 유달리 겁이 많고 소심했던 내가 개미 노름에 그토록 빠졌던 것은 개미들이 나에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간혹 개미가 깨문다 하더라도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 개미들이 주로 서식하는 장소는 기둥 모서리 구석이나 마루와 벽이 맞붙은 곳이었는데 실내에서 하는 개미놀이는 그저 지지리도 운없는 몇 마리를 손가락으로 압사시키는 것 뿐이라서 열정과 살기로 가득 찬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었다. 방구석에서 아이가 개미 잡아 죽이는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고 있을 부모는 없다. 더구나 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던 내 어머니가 개미 노름을 하는 날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을 피해 개미를 데리고 놀기 위해서는 개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해야만 했다. 개미들은 극도로 사회화된 생명체로 일평생 딴 생각 없이 주어진 본능에 의해 주어진 임무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미들이 꾸려가는 일상은 일종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다.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개미들 위로 그림자가 들이온다. 개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잠시 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못한다. 그러한 개미들을 보면서 대창득의 시나리오를 설계하며 개미들을 내려다보는 순간에 느끼는 희열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길바닥에서 주워온 나뭇가지 하나가 개미들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으면 대재앙이 시작된다. 개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의 장난에 대응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그저 하던 일에 충실할 뿐이다. 순간의 위험을 견디고 임무를 완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고 행동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 성실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수년간 어쩌면 그들의 일생을 다 바쳐 만들어낸 그들의 노력이 이제 곧 파멸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개미들이 허둥지둥 뭔가 바로 잡으려 서두른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비록 작은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을 내려다보는 이 무한 파괴력을 지닌 존재는 그리 자비롭지도 관대하지도 않다. 그들의 고군분투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개미집 전체를 처참하게 파괴한다. 그제서야 개미들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낀다. 참사를 통해 깨달아야 할 무엇이 있는지 반성하며 그들의 신에게 자비를 간구한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줄 개미 수호신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개미들은 이젠 아니 언젠가는 멈춰줄 것이라 믿으며 긴급 구호 활동과 재난복구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개미들을 보며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있지도 않은 신을 믿으며 희망이라는 마약에 취해 그저 성실하게 사는 인간들.
종말이 왔음에도 현실을 부정하며 내일을 믿고 성공하려 발악하는 어리석은 족속들. 결국 통째로 파괴된 개미집은 셀 수 없는 개미들의 시체로 아비 교환이 된다. 그 모습을 보며 개미나 인간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부질없는 희망을 붙들고 사는 인간이란 어쩌면 개미만도 못한 것이다. 한때 번성했던 개미 문화는 일말의 희망조차 없이 완전히 분쇄되어 사라진다. 그것은 거짓뿐인 나의 가족과 나의 인생을 부숴버리는 것과 같았다. 파괴는 곧 해방이고 구원이었다. 개미집을 토벌할 때면 내 손과 발, 옷은 투성이가 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가신 질문과 간섭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개미 토벌을 반복하며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뜻가루 하나 묻히지 않고도 개미 제국을 흡포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곤충학 때니 영적 시험이니 어쩌니 하던 어머니의 개섭 소리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었다. 개미들에 대한 증오심은 없었다. 하지만 비록 개미들 앞에서나마 일종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그 절대적 희열이란 너무도 큰 것이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리는 쾌감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orgasm이었다. 이제는 자주 볼 수 없지만 가끔 개미를 보게 되면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끼곤 한다. 아파트에 이사 오게 되면서 개미들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었고 대신 바퀴벌레라는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나게 되었다. 개미와 바퀴벌레는 차원이 다른 종족들이었고 바퀴벌레는 내가 신의 입장에서 내려다보며 맘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개미도 바퀴벌레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살고 있는 벌레 같은 나의 현실을 느낄 때마다 한때나마 신으로 군림했던 그때가 종종 생각나곤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그럼 안녕.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놀러와. Be yourself. 딥그로우.